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시작, 알파 세대. 알파 세대가 뭐야? 잘파 세대가 뭐야? 디지털 키즈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 또 이제 교육부에서 오늘 중요한 거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키즈페이에서 정말 요즘에 디지털 키즈 아이들한테 적합한 코딩 교육, 큐브로이드하고 또 영어 교육을 원어민 교사화 할 수 있게끔 영어 놀이 프로그램을 같이 협찬을 받아서 자,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화의 시대 알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2023년 12월 7일 교육부에서 마음 챙긴 교육 도입 방안 추진을 하겠다.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요. 마음 챙긴 교육을 도입 추진을 방안을 하고 근데 마음 챙김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감정, 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 그다음에 감정 조절, 대인 관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게끔 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그럼 이를 위해서 학생 마음 건강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교육부 내에 신설하겠죠. 근거 법률을 또 학생 마음 건강 및 사회 정서 능력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이죠. 이거는 제정을 추진한다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조기 들여다볼 수 있는 위기 학생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기존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도 내년에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마음 건강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진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알파 세대 또 왜 마음 챙긴 교육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같이 근데 나눠보고요. 네, 모든 성공은 시작점에 있다고 합니다. 시작점을 찍으려고요. 저 인성플러스 연구소도 2024년 자, 3월 딱 일이 되면 딱 정확히 만 1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23년에는 어떤 인성플러스 연구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어떠한 것들을 좀 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공할 것인가.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 인석플러스 연구소는 뭘 변화해야 될까?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간을 좀 지원하고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드리고 영유아기 교육의 오아시스가 됐게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두렵고 준비 과정은 좀 불안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시작점이 찍어라. 선이 연결돼야 나의 성공한 면이 된다. 이 말 참 힘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알파 세대가 뭐야? 요즘 챗GPT가 뭐야? 요즘 시대가 너무 빨라. 막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점을 찍으시고요. 1%의 변화는 곧 90%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모두 이대한 일은요. 작은 시작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시대 교육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실내로는 어린이집은 어떤 게 실내로는 어린이집까 간단하게 제가 작년에도 이거 관련된 거 좀 비슷하게 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초학습 능력을 확실하게 성과가 보이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환경 구성했을 때 다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했는데 참 따뜻하다.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배려하는 것 같다. 학부모든 아이들이든 이게 중요한 거고 땡땡 어린이집 땡땡 유치원 하면 프로그램 핵심 두 가지가 정확히 두 가지 이상이에요. 땡땡 어린이집은 어떤 거지? 인성인지 아니면 경제 교육인지 아니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인지 문해력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좀 나와 있으면 머리에 인식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시대예요. 요즘에 점점 갈수록 챗GPT가 많은 일을 대신하지만 자, 그거를 휴먼 터치, 활용 정점이 자, 용은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채찍대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섬세한 점 하나 딱 찍은 눈은 휴먼 터치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교사의 품격 있는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물결, 디지털 역량 강화도 그래서 저희가 그 인성플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굉장히 전문가예요. 디지털 역량 교육에서는. 그래서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전에 보면은 어쨌든 그 동영상 촬영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챗GPT 어떻게 할 것인가 챗GPT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어떤 발달이나 가정통신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카드 뉴스나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게 쉽게 예전에는 그냥 1시간, 2시간 만났다면 지금은 뚝
딱 뭐 10초, 1분 내에 막 뚝딱뚝딱 막 그게 디지털 역량인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저도 배우고 있고 우리가 그 점을 찍다 보면 선이 연결되고 선이 연결되다 보면 면이 되겠죠. 면이 연결되다 보면 점점 나의 그냥 전문 분야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가정 연계, MZ세대 부모님들한테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지역사회 연계. 우리는 이제 지역사회 연계 되게 무척이나 잘 되어 있죠. 모두가 지역사회 연계를 연계해서 아이들과 같이 키워낼 수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 홍보 전략이 중요해요. 저는 인스타그램은 꼭 하셔라. 물론 거기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도 하시라고 하지만 인스타그램 필수 해야 된다. 우리 어린이집이 뭘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물론 초상권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의 철저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서명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외부 활동할 때 밝은 모습이나 하원하는 아이들 뭐 이런 것들도 다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라든지 밴드라 뭐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 인성 플러스 연구소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뭐 유튜브에는 김영순 TV 이렇게 요거 지금 인스타그램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유튜브에서 김용수 TV 치면 다양하게 뭐 평가제 관련된 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어린이집에 콘서트 갔다 오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교수님 목소리 듣고 자요. 그래서 평가제 잘 준비하고 있어요. 막 이러는데 제가 어쨌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많이 그 중요한 정보를 많이 좀 이렇게 거기다가 그 업로드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연구소도 알리잖아요. 어린이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특색 있는 프로그램 뭐 할 것인가? 오늘은 제가 퀴즈페이에서 큐버로이드 그 코딩 블록으로 재미있게 아이들 수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디지털 교육 한번 소개 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영어라든지 이런 영어 놀이 프로그램도 같이 소개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이집에 각 발달수에 맞는 인성 안전 창의성, 초등 연계, 뭐 생명 환경, ESG라든지 경제, 전통문화, 다문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해력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뇌발달 기반 문해력 이런 걸 같이 한번 좀 나눠볼 거예요. 자, 알파 세대가 뭘까? 디지털의 진심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다른 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그게 알파 세대인데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알파벳의 처음 그 자음을 알파를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파 세대가 뭐지? 그 낀 세대. 1990년부터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 세대를 그다음 2010년 초반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 합친 신조어가 잘파 세대인데 그 잘파 세대가요. 앞으로의 미래 소비 트렌드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요. 자, 알파 세대들은요, 친구보다 유튜브예요. 놀이터보다 온라인 게임이에요. 글도 좋아해요. 디지털 키즈 아이들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파 세대에 주목해야 될까? 2025년에 20억 명, 세계 인구의 25% 이상이 될 거라고 하고요. 알파 세대는 수명이 가장 길어서 22세까지 문제가 없다며 22세기까지 살 수 있다 그래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서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세대죠. 챗GPT 시대이기 때문에 자, 지식이라는 것들도 이제 잘만 활용하면 물론 거기에 이제 휴먼 터치는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또 감정의 교류가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 오늘 날짜로 2023년 12월 7일 교육부에서 뭘 하겠다 하는 거예요. 마음 챙긴 교육. 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추진하겠다 하는 거죠. 왜? 감정 교류가 제한적이고 디지털 세계에서 자라나서 인내와 기다림의 미덕을 배우기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기를 접한 아이들이잖아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큐브로이들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코딩 블록도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재미있고 영어도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흥미로운 동영상, 화려한 PPT, 친구들의 게임. 직업군도 바뀌었죠. 요즘 애들은 보니까 의사 판검사에서 웹툰 작가나 바리스타나 아이돌, 연예인 이거 되게 아이들이 좀 선호하더라고요. 자, 알파 세대 부모는 누굴까? 자, 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그 부모님들 어떤 세대일까? 자, 자신만의 자녀 교육 방식을 존중받게 오네요. 자녀를 부모와 다른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것도 있고요. 근데 2020년, 우리가 코로나가 안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온 거잖아요. 2020년 코로나가 알파 세대한테는 이협적이었어요. 생존에 이협적이면서 가상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됐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
여기 앞에서 일단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큐브로이드를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자, 이게 직접 아이가 스스로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아우 디지털 키즈 알파 세대들은 쉽게 쉽게 이걸 할 수 있어요.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을 이렇게 주면은 아이가 직접 조작하면서 색깔도 바꿔보고 돌아가는 것도 바꿔보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또 이렇게 바퀴를 또 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조작하면서 코딩으로 명령을 주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이게 오른쪽 돌아, 왼쪽 돌아, 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강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방문해서 특별 활동으로 도와준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다양한 세계에 빠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 세계에 아이들 많이 빠져 있고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을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뭐가 이제 아이들이 문제일까?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는 가치들, 협력, 공존, 감정 소통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요즘 알파 세대 아이들은 어, 뭘 어떻게 집중하지? 지식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지식의 형성 과정이 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식 체계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가치 판단, 관계 맥락, 변화축, 공동체. 그래서 아까 2023년 오늘 날짜 12월 7일로 아이들의 마음 챙김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 교육, 감정 교육, 이런 가치 판단 이런 것들 굉장히 집중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자,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더 외롭대요. 그리고 놀이와 자유로운 활동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학원을 막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감하고 사랑하고 연대감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그 알파 세대가 온다 이 책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잘한 어린이집 유치원이 저는 최고의 교육기관 생각해요. 거기 유치원에 영어가 뭐 한다 아니면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 뭐 특별활동 몇 가지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놀이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딩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하는가 흥미있어 하는가 영어 놀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영어가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가 발음이 정확한가 흥미진진한가 아이들의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파 세대의 뇌를 건강하게 해서는요 촉각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손가락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의 손가락 끝은 손바닥에 세네 배 정도 촉각 수용기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과 안정감을 전달하고 풍부한 자극적인 안정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오감을 자극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영유아들한테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높이 분비가 되며 육체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의 뇌 발달의 어떤 실전상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안전한 공활 제공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럼 안정적인 애착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또 충분한 휴식 및 숙면 취하게끔. 그래서 만 3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는 될 수 있는 낮잠을 좀 재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환경과 다양한 자극 주는 거. 근데 가하지 않는 적절한 놀이와 자극이 중요한 거죠. 또 즐거운 놀이. 아, 재미있다. 선생님도 재밌고 아이들도 재밌고. 그래야 내가 잘 발달한다 그래요. 그리고 발현적 문해놀이가 뭘까? 자, 우리 어린이집에서 문해력 하는데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한다며 발현적 문해력은요. 자, 의미 없는 끼적임, 알 수 없는 글자 끼적임. 그래서 책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 이전의 활동, 쓰기 전에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책 읽어주기 영화반, 영화는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유아반은 이렇게 해줘라. 이런 것 좀 살펴서 좀 몇 가지 정리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운영하는 데서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그림체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도 감정 관련된 감정 교육이라든지 어쨌든 마음 읽기라든지 또 선생님들 직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도 연구 개발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공하려고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페이. 영유아 교육의 플랫폼의 키즈페이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큐브로이드라든지 영어놀이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요? 키즈페이는 영유아 교육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교육 기관이고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또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저하고도 우리 인성플러스 연구소하고도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탄한 커리큘럼 수준 높은 강사. 그러니까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탄탄한 커리큘럼과 수준 높은 강사 퀄리티를 보장한다고 그래요. 직접 방문해서 원어민 교사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코딩 블럭 큐브로이드를 보니까 강사화 할 수도 있고요. 뭐 직접 키트화도 할 수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이런 키트 이런 키트나 저도 이렇게 큐브로이드 여기 좀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꽂아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요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도 이렇게 뭐 이렇게 풍성한 가을도 있고 바다 이야기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여름 이야기도 있고 여름 이야기 그다음에 뭐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그 여기 보니까 굉장히 쉽게 큐브로이드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개발자 에이미 장입니다. 저는 구글에서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IoT 및 인공지능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일단 재미였어요. 맨 처음에 코딩을 배웠을 때 그 한 줄인가 두 줄 정도의 코딩을 배워서 했는데 바로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이 재미가 없어서 이거를 왜 하는지 몰라서 컴퓨터 코딩을 포기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큐브로이드는 재미 요소를 주면서 조립이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친구들이 컴퓨터 코딩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분들이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글자를 모르거나 코딩 개념을 몰라도 아무나 배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을 펼치기 바랍니다. 코딩 블럭 큐브로이드를 좀 소개를 했고요. 앞에 설명했듯이 굉장히 쉬운 조립, 그리고 레고와 호환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창작적인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글자와 숫자를 몰라도 직관적인 코딩 응용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코딩 앱이랑 컨트롤 앱을 통해서 코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스크래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보니까 키트가 되어 있고 교재가 이거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수준별로 레벨 1, 2, 3로 돼 있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 코딩이라는 그런 앞으로 아이들은 코딩을 물론 이제 초중고 가면 또 배우겠지만 영유아시기엔 좀 뭔가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좀 습득할 수 있게끔 뭘로? 놀이로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을 봤더니 초등교육과 연계가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그 교재를 봤더니 초등학교의 어떤 교과목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 뇌 발달 및 정서 관련 발달에서 좋은 게 뭐냐면 아이가 뭔가 스스로 뭐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해서 할 수 있고 뭔가 성취감, 해내는 힘을 키우는 거.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발달에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아이들도 조립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거 좀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언어민 영어 영어 놀이입니다. 바다 퀸도 교재, 그리고 강사가 함께하는 특강. 우리가 이제 특별 활동을 보면 이제 강사가 방문해서 직접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색감이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이 책이 여기 보니까 여기 QR 코드 같은 거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딱 QR 코드 누르면 그 홈페이지에 이동을 해서 얼마든지 가정 연계로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형 원어민 영어 강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노래하며 율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바다나무 영어 유치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다나무 영어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교재라고 합니다.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놀이 하나로 특강, 특성화, 가정 연계까지 하고 또 오노민, 키즈페이는 오노민 강사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여타 오노민 강사 업체보다 안정성 있고 소퀄리티가 보장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전화번호도 이거 잠깐 있네요. 물론 어쨌든 거기에 링크는 제가 회사 링크 다 걸어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키즈페이 프로모션이 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자, 어떤 데가 이벤트가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근데 만 3세, 4세, 5세 온화수가 35명 이상이고, 그 상담 신청하고 상담 완료하면 온 홍보 영상 제작해드리는 이벤트를 현재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만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데모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링크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큐브로이드하고 제가 영어 놀이 프로그램을 좀 키즈페이에 만든 거를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알파 세대 아이들 2010년부터 내년 태어난 아이들까지 알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오늘은 제가 오늘 발표한 자, 2023년 12월 7일 교육부 마음챙김 교육 도입 방안 추진 참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정말 이 디지털 키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라든지 사람과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좀 기계하고 훨씬 더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나 대인 관계가 좀 어려운데 또 이런 긍정적 태도 감정 조절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도입을 마음 챙긴 교육을 추진한다는 건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영유아 교육 기관에도 제가 마음 챙긴 교육 아니면 정서 교육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성플러스 연구소에서는 정서 코칭 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코칭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부모는 행복하고 교사는 보람이 있게 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자, 2024년 저희도 인성플러스 연구소도 변화의 지금 물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겠죠. 그래서 오늘 자, 알파 세대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 키즈페이에서 코딩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놀이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같이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